자, 인생에 대한 고민들 또 공부에 대한 의문점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부톡, 인생톡 오늘도 두 분의 황도사님, 오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점점 더워지는데. 네. 점점 더워지는데 점점 연락에 바쁘시죠? 네. 수능 임박해서 참 다행스럽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바빠지고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건 좋은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면서 나도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제 과외도 그래도 꽤 받아봤는데 참 나는 요령 없이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와서 다시 하면서 제 친구랑도 한번 채널을 이제 보라고 얘기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요령도 없이 공부하면서 대학 간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했거든요. 우리 근데 황도사님은 사실 공부를 잘 하셨잖아요. 예? 이건 이제 잘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잘하려고 했죠. 예. 잘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요령이 없어서. 자, 그래서 점점 더 사실 정보들은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또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보를 어떻게 또 내가 저를 잘 습득해서 또 우리 아이와 또 내가 아이의 이제 끌어가는 부모님으로서 어떤 지도를 좀 할 것인가 이런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두 분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쵸? 아니 저기 뭐야 지난주에 찍었네 공부가머니? 예, 공부학원에서 예. 지난주에 녹화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수능 100일에 맞춰서 8월 25일 날 어. 그때 이제 수능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말씀을 그때 드릴 그리고, 건데 예. 그 시점보다 지금 시점 8월 초에 방송 나가죠 우리?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정보가 더 빨리 가는 거죠. 우리가 네, 더 그 빠른 공중파보다 더 빠른 정보를 여러분께 그럼요. 요거 썸네일 잘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PD님. 아니 네. 공부가머니에서 한번 출연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리바이벌로 불러서 출연한 채널이 경우는 못 본 없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예. 수능이 되게 이슈예요. 중요한 많죠. 문제로 보고 예. 이슈가 아주 많죠. 오늘 딱 가운데 앉으셔서 그 핵심 정보들을 네. 엄청 부담스럽고 있습니다. 공중파보다 빠르게 저희가 너무 네. 유명해서 근처에를 못 그러니까 아니 저 이제 다음 채널 녹화할 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이 잘 묶어두세요. 와야죠. 예. 자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오신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전하셨는데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천안에서 강연을 예. 하고 왔고 이제 당연히 뭐 현장에서도 수능 준비와 관련해서 대입 준비와 관련해서 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현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들이 많고 관심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서로 막 질문하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당연히 질문 안 하시다가 예. 한 분이 질문하시면 계속 질문에 도미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100% 예. 확실하는데 인생에 대한 질문 하나도 안 나와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네. 슬퍼. 근데 또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인생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의 시기가 또 오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8월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슈가 최근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되고 있냐. 그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가장 이제 이슈거리가 되고 있나요? 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제 등교 계약도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해서는 생활기록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재를 할 수가 없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았던 부분이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모집 요강 자체의 정책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들이 현장에서 아주 많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씩 하나씩 다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 도사님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진로를 찾았지만 지금 내 아이가 고3이다. 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다. 네. 올해 딱 고3이다. 그럼 수능 만점이죠. 아니, 수능 만점이라고 이렇게 친한데. 자, 네, 여러분 지금 수능 만점에 자제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지금 풀어주시죠, 그러면. 일단은 수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실제로 9월달 중반에 9월 16일 모의고사 이후에 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있는데 고민이 많으신 이유가 예.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수시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한 거 아니냐 예. 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국에 500개 대학이 있거든요. 네. 500개 대학을 전체로 비율을 따지면 6대 4 정도 비율이 되고 수시가 많은 건 맞지만 네네. 이제 그 내용들을
수도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 서울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얘기는 좀 달라져요. 아. 왜냐하면 수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드리는 이야기인데 수능에서 수능 최저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예. 수능 최저들이 꼭 있어요. 어.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나 수시에서 서류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예.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들이 네네네. 합격을 해도 맨 마지막 장치가 수능 최저가 있어요. 아 그래도 최소한 점수가 요거는 몇 해야 점은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 이게 문턱이 그렇게 안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예. 오해하시는데 어.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해서 대학들이 대략 수시를 합격해도 5% 인원들이 네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제로 떨어져요. 아. 그럼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면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현장에 질문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 아. 내가 원하는 학교, 목표한 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수능 최저 요건의 반영 요소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을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가 첫 번째. 그리고 수시 모집 요강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려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지원한 학교가 과연 그러냐는 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전국이 500개 대학이 아니라.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대학이 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인원을 일단 비례해서 말씀드릴 때 수능 최저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학을 총 10명이 대학을 간다라고 네. 했을 때 수시로 예를 들어서 뭐 5명, 6명이 합격을 했다. 예. 그럼 그 학생들은 서울권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미 내신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뭐 1점대 후반 정도까지 내신 좋았던 학생들인데 예.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미 내신 성적이 이미 좋았던 뭐 소위 말씀드려 공부 잘했던 학생들이 합격해 주는 거죠. 네네. 그럼 정시 전형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공부를 덜 잘한 학생들끼리 모인다라는 예. 계산할 수가 있어서 예. 수시가 많이 뽑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 정시가 적게 뽑으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보게 되면 예. 수시는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게 더 맞다. 정시가 오히려 다양한 기회의 변화들이 있다. 생길 여지가 훨씬 더 많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고 예. 기출문제를 안 풀고 모의고사 공부 안 했으니까 수능까지는 가기 싫고 맞아. 일단 수시에서 뭔가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예. 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다 내신 1점대인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또 생활기록 관리 못했고 네네. 그럼 오히려 경쟁이 수시가 더 어려운 게 사실인 거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나는 내신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빨리 그냥 마음 편하게 수시로 붙고 좀 그렇죠. 나머지 기간을 편하게 지내고 싶어. 사실 학생들은 좀 얍삽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 좀 많이 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빨리 그냥 결론이 맞죠. 나면은 고민의 시기가 좀 줄어드니까 야 그냥 너 그 수능 좀 안 나올 것 맞아요, 같으면 맞아요. 빨리 그냥 수시로 넣고 마음 편하게 있다 생각하는데 맞아요. 실상은 그렇지 그게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 가만히 이거잖아요. 보면 요것도 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수시 모집 요강들의 1차 전형, 2차 전형들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네. 가만히 보면 12월 3일 날 수능 보거든요. 예. 그러면 가만히 보면 공부의 노력을 한 달 혹은 2달 더 하자는 거예요. 수능 준비를. 그쵸. 근데 학생들은 뭔가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이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시 원서를 9월 달에 마무리를 짓고 네. 그리고 뭐 정시 10월 달에 면접이나 11월 달에 면접 본다 하더라도 수능은 12월 3일이니까 예. 실제 공부는 11월 혹은 12월 2달만 더 하는 건데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2달 노력을 더 하면 네. 12년간에 걸쳐 했던 노력에 2달 더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을 포기하겠다. 이거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이 수시 6장을 넣을 수 있는 거에다가 네. 더하기 정시 원서를 3장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그 50% 되는 그 3장의 원서를 기회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시를 3장을 넣을 수가 있는데 네네. 다양한 교육 9장을 준비하는 건데 6장만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수능은 포기하지 말자. 네, 그래야 2달 공부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수시하시는 분들 중에 수능 사실 일찌감치 내려놓는 그렇죠. 생각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이 많죠. 하더라고요. 아주 많죠. 그리고 제가 만약 고3이면 그런 생각 아주 많이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하죠. 아주 많이 하죠. 막상 고3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막 12년 하고 2달 예. 하니까 참 되게 별거 아닌 것 짧은 같은데 맞아요. 예. 그 2달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진짜 피 그 말리죠. 2달을 놀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눈앞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 뭔가 큰 그림을 딱 그려줘서 맞아. 맞아. 그 2달 내가
희생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빛을 올릴 수 있다. 진짜.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만 하면은 그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질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설명을 해줄 때 이런 데이터와 큰 그림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큰 그림, 예, 이런 큰 걸 그림, 잘 예, 큰 그려줬을 그림. 때 학생들이 마지막 스포트를 탁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나 수능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은 피해갈 수 있을까의 방편으로 그 수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큰 오해다. 완전 큰 오해죠. 마지막까지 수능은 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핵심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혹여라도 수시 예. 영수장을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라도 예. 수능은 잘 봐야 되고 수능 잘 보게 되면 정시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막연하게 하기 싫다. 근데 2달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12년에 2개월 하면 진짜 엄청 짧은 기간인데 막상 고3을 돌아보면은 그 마지막에 한 달, 2달이 물론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진짜. 너무 물론 힘들고 마음고생도 너무 심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에 힘을 잘 낼 수 있게끔 옆에서 좀 힘을 좀 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네. 근데 라고, 이게 예.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가 더 조급한 경우가 많아요. 네, 많죠. 진짜. 부모님이 더 불안해하시고 빨리 많죠. 예? 조금 좀 낫더라도 뭔가를 확실하게 해놓고 부모가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좀 내가 더 불안을 힘들어. 덜어놓고 싶으신 그렇죠, 건가? 그렇죠. 내가 더 힘들어. 아, 그렇죠. 부모님도 그 말씀 당연히 하시죠. 예. 끝까지 해보려 그러면 아우, 야, 되면 빨리 수시 먼저 집어넣어. 지금 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수능이야. 빨리 먼저 정리 빨리 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끝까지 같이 함께 손을 네. 잡고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는 수능이 부모와 자녀가 2인 삼각이잖아요. 나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같이 좀 발걸음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제 수능을 피하고 싶은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다 혹은 불수능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분석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입시기관에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재수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등급, 2등급 학생들의 전 과목에 대해서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데 수능이 쉽게 나왔을 때 재수생이 유리한 거냐, 고등학교 3학년이 유리한 거냐, 오히려 어려웠을 때 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거냐, 분석별 상관관계를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있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상관관계 있었을까요? 잘하는 애들은 큰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뭔가 예.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분석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관관계가 없었어요. 쉽게 나오면 어렵게 예, 나오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우면 다 같이 쉬운 쉽고. 대로. 왜냐하면 1등급, 2등급들은 솔직히 어렵든 쉽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중간에 3등급, 4등급들은 조금 어려워지면 찍어 맞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로또 수능과 같은 경향이 어. 없잖아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일단 목표하고 있는 1등급, 2등급들에 대해서는 어렵든 쉽든 문제 없었다. 무언가 유불리가 어느 쪽에 있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예. 발표가 최근에 됐었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예. 수능 준비가 어렵다 보니까 수능 쉽게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아니냐. 논의들이 맞아요. 실제로 있었던 걸 알고 예.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수능 자체의 난이도의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최근에 뉴스에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쉽게 내오는 수능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예. 이번에 9월 16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평가원 수능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네. 올해 6월달과 9월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난이도를 실제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6월달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에서 예년과 비슷했었어요. 네. 그걸 갖다 생각한다면 올해 9월 모의고사는 물론 봐야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예. 있겠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게 어렵거나 쉽거나 하지 않고 평이한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고 예. 우리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의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 쉽든 어렵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고 남은 100일 동안에 뭘 할 수 있냐를 고민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난이도를 고민하면서 뭐 이거잖아요. 어려우면 뭐 그럼 공부 안 할 거고 쉬우면 공부 안 할 거냐 결국 안 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예. 난이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도 계속 공통적인 답이 나오지만 물러설 곳은 없다. 그럼요. 도망갈 곳은 없다. 그럼요. 그럼요. 대학은 본인이 가는 겁니다. 예. 네. 2달 동안에 앞으로의 긴 인생을 후회할 결정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선배로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자, 그럼 이 질문 진짜 저도 이제 만약 고3 엄마라면은 네. 100일 전에 역전이 가능할까요?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네. 엄청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불안의 마음이 이 질문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일, 물론 오늘 시점에는, 녹화 시점에는 120여일이 남아있습니다만 8월 25일이 100일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100일 남은 시점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그냥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 하겠죠. 예. 근데 왜 가능하냐는 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자료 하나를 나중에 캡처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EBS 사이트에 등급컷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각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면 풀 서비스라고 그래서 채점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되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등급컷 자료가 있어요. 등급컷 자료? 네, 등급컷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작년 수능 자료 요거 갖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등급컷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 뭐 갖고 계신 원고에는 있습니다. 네네네. 4페이지에 있는데 등급컷 자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작년 수능인데 국어 1등급이 원점수가 91점이었어요. 그런데 2등급이 85점이고 3등급이 77점입니다. 수학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수학 가형의 1등급이 92점이었고 2등급이 85점이었고 3등급이 80점. 네. 문과 기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과 기준 나형이 수능 1등급이 84점이었고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5점입니다. 뭐 영어의 절대평가니까 90, 80, 70으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한 등급 차이가 원점수가 10점이 안 돼요. 1등급이 2등급 10점이 안 되고 2등급, 3등급 10점이 안 됩니다. 문제 몇 문제? 그렇죠. 예. 근데 한 문제 배점이 3점이에요. 3점. 수학은 4점입니다. 한 등급 차이가 10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우리가 3등급인 우리 학생이 2등급이 되려고 한다면 원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이 필요한 거죠, 지금? 10점? 도 안 되지만 그냥 네. 1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점인데 한 문제 몇 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3.4점. 그렇죠. 네. 그러면 몇 문제 더 맞추면 되죠? 두세 문제. 그렇죠. 남은 기간 며칠 동안에? 100일 동안에. 100일 동안에 두 문제 맞추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뭘 할지를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남은 기간 얼마 없는 거 같이 생각하니까 고민만 하면서 그냥 시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100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 더 남은 시간이에요. 그럼 100일 될 때까지 좀 쉬다가 100일 될 때부터 100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도 되죠. 저는 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만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과목마다 3문제 맞추는 게 목표다. 그래서 3점짜리 문제 맞추면 원점수 10점 올라가니까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네. 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3문제 더 맞추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고3인데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한 과목당 뭐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학교에 있다고 하는데 모의고사든 문제든 등등등 하루에 몇 문제씩 볼 수 있을까요? 과목마다. 정말 고3이다. 아예 공부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다. 아니, 그냥 대충. 그 전체 수능 문제지를 한 2번은 풀지 않아요? 그건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요. 일단 한 과목당 국어 몇 문제, 수학 몇 문제는, 영어 몇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그냥 합리적으로 몇 문제 정도. 못해도 20개는. 20개는 그죠? 30개? 그러니까 30개는 좀 많을 수도 있고. 20개 정도는 풀 것 같아요, 과목당. 네, 20개. 그럼 모의고사 한 해가 45문제니까 절반씩 풀겠다는 계산들. 우리 인간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정도는 국어 20개, 수학 그죠. 20개, 영어 20문제는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산수 어려운 거 아니고 하루에 20문제씩 풀 수 있다. 뭐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100일이 더 남은 건 맞지만 네. 계산하기 쉽게끔 100일 남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100. 200문제. 잠깐만. NG. 200문제가 아니죠. 20 곱하기 100일. 몇 개 풀 수 있어? 2,000개나. 일부러 그러신 거죠? 방송용이니까. 그렇죠. 하루에 20문제씩 100일이면 2,000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문제를 푸는데 우리 몇 문제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문제. 세 문제. 최소. 그러니까 세 문제. 2,000문제를 풀고 세 문제 맞추자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문제가 매번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되니까 숫자 바뀌게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2,0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 바뀌게 지나지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꼭 20문제씩만 풀 수 있다면 남은 기간에도 2,000문제를 풀 수 있고 그 과정에 현재 틀리고 있는 문제 중에서 3문제는 더 맞출 수 있다. 과목마다. 그러면 현재 수준보다 한 등급은 올릴 수가 있는데 하나 등급이 정말 큰 차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이 하나 등급씩 다 올릴 수 있으면 서울로 대학 가는 건데 그렇죠. 아니면 지방권에 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이 하나 등급씩 올리면 수도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결론입니다. 100일 남은 시점에서 가능하냐? 예. 너무 가능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히 이제 수학 포기자 같은 경우 같은 학생들이 두세 문제를 더 풀게 되면 이거 굉장히 소확하고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 회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준비해 왔기 좋을 때문에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능 100일을 조금 더 앞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능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약 100일 앞두고 막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다면 어떤 얘기가 좀 도움이 될까요? 100일 남았을 때 네. 100일 기도를 할 게 아니고 맞아. 다들 교회 가고 절에 가고 난리가 나요. 어머니 무릎이 지금 부서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 공부톡 인생톡을 한번 봐서 요약을 해서 알려주거나 한번 실제로 보게. 그래서 그 문제를 막 먼저 풀기보다는 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20문제씩 100일을 풀었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머님들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걸 아이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네. 자신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